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류어 부총리를 만난 뒤에 4주 정도 이후에 무언가 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남은 갈 길이 좀 있지만 그래도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이뤄지면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미 증시의 강세장이 좀 끝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가 상승한 상태라면서 또한 미 증시가 나쁜 소식에 매우 민감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오닐 전 회장이 연준이 가파르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미 증시와 채권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더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하강 압력을 나타냈던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얼마 전 미국의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일드 커브 역전 이후에도 경제 성장과 증시 오름세가 몇 년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된 이후에도 S&P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데트릭스 전략가가요, 신용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또 고용시장도 탄탄하고 임금도 오르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무디스가 발표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지만 기업의 순이익에 이제 급감 등 이제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침체 경로에 있지는 않지만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제 속도가 이미 좀 둔화하고 있고 기업의 순이익 감소와 해외 성장률의 약화, 또 물가의 급등 등 이제 잠재적인 충격 요인들을 좀 꼽은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주 민주당 하원의 연례 정책 연찬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의 모임에 참석해서 연설한다는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설 일자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번 정책 연찬회에서 양값이라든지 이제 인프라 정책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화당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이제 건설에 대해서 좀 대응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연준 이사직 두 자리에 연준의 좀 비관적이었던 인물들로 채울 전망입니다. 이제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빈을 추천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들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좀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었고 이미 좀 폐기된 제도인 근본이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 근간을 좀 뒤흔들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좀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좀 지명을 했죠. 네, 이제 또 한 명을 지명을 했는데 허먼 케빈을 이제 연준 이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신원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공식 지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두 지명자의 금리에 관한 입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면요. 두 명 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어 지명자는 이미 뭐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를 이제 50b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케인의 입장은 조금 이제 무어의 입장보다는 다소 좀 덜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케인도 지난 2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근본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 두 명이 연준에 합류할 경우 과거에 폐기된 근본이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케인 지명자가요, 2012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달러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근본이제로 복귀를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무어 역시 미국이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 무어는 통화 정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이 연준 이사에 새롭게 지명이 된다면 연준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명자들이 꽤 오랜 기간 연준에 있을 수 있다면서 두 자리 공석 중 한 명의 임기는 2024년 1월 31일까지고 다른 한 명은 2030년 1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연준 이사로 임기 끝까지 남는다면 수년간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3월의 연간 판매량 추정치가 1,745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결과가 올해쯤 좀 가라앉았던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바클레이즈가 미국 1분기 GDP를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상태인데요. 이번 자동차 판매량의 깜짝 상승이 1월에 미국 셧다운 영향과 또 2월에 좋지 않았던 날씨 변화로 인한 반등 효과를 좀 반영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비중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채권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17.4%로 증가를 했는데요. 반대로 주식 자산의 비중은 전월 대비 1.9%가 하락을 해서 6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좀 채권 금리의 하락세가 채권 보유 가치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기한을 6월 30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영국 의회가 6월 30일 이전에 합의를 비준할 수 있다면 그 전에 EU를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이 5월 23일에 열리는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바라지 않고 영국 의회가 좀 시간 내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는 해서 유럽 의회 선거에도 좀 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브렉시트도 좀 어떻게 될지 여전히 오르무중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관한 소식들도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NBC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연준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긴축 정책을 끝낸다면 경기가 이제 로켓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로켓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좀 청와대 잔디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또 양적인 그런 긴축 정책을 없앤다면 이제 뭐 경기가 많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지금 좀 그 경기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이번에는 류어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합의안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 류 총리가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이제 좀 강도가 높은 그런 협상에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제 뭐 추가적인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합의안에 열렸다고 하니까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